태양은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항상 태양 에너지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조금만 기울어져도 여름이 오게 되고 반대로 기울어져 있을 땐 겨울이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태양의 표면 활동의 변화가 지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사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짜르본바의 피해 반경이 직경 1000km라고 해도 이것보다 태양까지의 거리가 15만 배 이상 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구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태양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피폭되는 자연 방사능의 상당수는 태양으로부터 나옵니다. 물론 지구는 자기장과 대기에 의해서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선이 대부분 막히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자기장이 약한 극지방이나 대기압이 낮은 높은 고도에서는 방사선의 피폭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 피해는 과거보다 더 심각하죠. 최근에 북극 항로로 비행을 자주 했던 승무원들이 백혈병이 발병이 되었다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낮에 일반 항로로 비행기를 타기만 해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상보다 최소 5배 이상의 방사능에 피폭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상으로부터 10km 고도까지만 올라와도 대기가 훨씬 더 희박해지기 때문이죠. 하물며 오랜 시간 동안 자기장까지 약한 북극 항로로 자주 비행하는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방사능 관련 작업 종사자보다 많은 방사선에 피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방사선도 고작 일반적인 프로톤 투 프로톤 체인 리액션의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선에 불과하고 만약 태양명 폭발이 있다면 훨씬 더 심각합니다. 태양의 표면은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적도 부근과 극지방의 자전 속도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자전 속도로 인해서 자기장이 얽히게 되는데 이런 얽힌 자기장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이게 태양면 폭발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우주 유인 프로젝트가 취소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상보다 강력한 태양 방사선이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우주인들 중에 무려 6분의 1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이는 당시에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태양 방사능의 영향이었죠. 다행히 아폴로 프로젝트 기간 중에는 태양 활동이 활발하지가 않았는데 만약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있었을 때 태양면 폭발이 일어났다면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무섭지만 사실 지표면에 있으면 자기장과 지구 대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몇 배의 방사선을 더 피폭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암 발병 확률이 조금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지만 연간 방사선 피폭량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의 태양면 폭발이 아닙니다. 태양면 표면에 얽혀있는 자기장 고리들을 따라서 일명 코로나라고 하는 플라즈마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플라즈마는 기체가 이온화된 상태로 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장을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의 핵융합발전소 K스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토카막 방식에서도 이러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플라스마를 가둬두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태양의 경우에 이런 코로나 한 개의 크기가 지구보다도 수십 배 이상 크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태양 활동이 활발하고 커다란 코로나가 지구를 향해 있을 때 이 자기장이 얽혀있다가 끊어지게 되면 이 지구보다도 크게 보였던 이 플라즈마 물질들이 우주로 향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CME 코로나 매스 이젝션은 우리말로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 불리는 현상인데 이 현상은 태양의 활동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이 가진 에너지량은 최대 핵폭탄의 수만 배에 달할 만큼 강력합니다. 만약 우주 비행사가 달에 있을 때 CME가 발생을 하고 지구와 달을 향한다면 우주 비행사는 100% 사망할 겁니다. 지표면에 있는 우리들도 위험합니다. 지표면에서도 일시적으로 전신 CT 촬영을 한 수준의 방사선 피폭을 당하게 되지만 만약 이때 북극 항로로 비행 중이었다면 단 한 번의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으면 여전히 지표면에서는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겁니다.
최근에는 CME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지만 1859년에 일어났던 캐링턴 사건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강력한 CME 피해 현상이었죠. 1859년 영국의 천문학자였던 캐링턴은 태양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어를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하필 이 플레어가 지구 방향을 향하는 CME 현상을 일으켰죠. 그리고 지구에는 곧바로 이상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평상시에 오로라를 절대 볼 수 없었던 호주에서 오로라가 발생한 데 이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력한 오로라가 발생했습니다. 이 오로라의 밝기는 밤을 아침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한 지자기 폭풍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신망을 마비시켜버렸죠. 지구 전체에 일종의 EMP 폭탄이 떨어진 것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일으켰는데 전신기들이 대부분 망가졌고 순간적으로 전선에 흐르는 과전류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1859년에는 지금처럼 전자기기가 많지가 않아서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때와 같은 CME가 발생한다면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다행히 이런 CME는 태양 흑점 활동과 연관이 있어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흑점이 별로 없는 시기죠. 하지만 흑점 활동의 주기는 약 11년마다 찾아옵니다. 최근에 가장 흑점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는 2013년이며 이 얘기는 다시 2024년에 흑점 활동 극대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태양 흑점 활동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태양이 관측 사상 25번째 주기에 해당하는 흑점 활동 주기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이번 흑점 활동 주기 중에 강력한 CME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25번째 흑점 활동 주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참고로 만약에 강력한 CME가 발생해서 지구로 향하고 있다면 저라면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지하로 피신을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만.